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FOMC 이슈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많이 소화가 됐고, 반면에 이제 중동 갈등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현재 네.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환율도 아무래도 좀 중동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 영업부 한만규 과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이민혁입니다. 네, 이번 주 환율 특히 저희가 이제 예상보다 조금 더 강했던 모습 좀 네.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에 이제 1386원까지 좀 상승하는 모습도 보였는데 이번 주 환율 한번 이제 상방으로 이렇게 움직인 그런 네. 좀 계기나 그런 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환율 레인지를 사실 1340원에서 80원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1386원까지 오르면서 상단을 돌파했죠. 그만큼 이제 달러가 강했고 상대적으로 원화는 약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로는 좀 예기치 못한 변수가 있었던 것 그렇네요. 같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이란과 이스라엘의 어떤 갈등이 불거졌었고, 사실 이런 측면에서 좀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면서 시장도 불안정한 모습이었죠. 네. 그런데 작년에도 사실 비슷한 이슈가 있었었고, 그때 당시에는 중동 이슈가 빠르게 해소가 되면서 시장 영향도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이런 중동 이슈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좀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연도에 재집권 한 게 이제 가장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작년 바이든 행정부 때는 중동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미국 쪽에서는 좀 선을 긋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직접적으로 개입을 시사하진 않거나 이랬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는 좀 이란의 어떤 핵 포기에 대한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력하게 네.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최근 뉴스 보도들을 보면은 미국이 이제 중동에 직접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소식들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좀 위험 회피 심리가 커졌고, 사태도 예상보다는 조금 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상 이렇게 중동 이슈가 계속 이어짐에 따라서 안전자산 선호, 그러니까 이제 달러가 강해지고 네. 그만큼 원화는 약해지면서 환율도 좀 많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이제 예상치 못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으로 저희 원달러 환율에 좀 영향을 준 것 같고요. 저희 또 FOMC 있었어요. 네. 저희 이제는 FOMC 많이들 익숙하실 텐데 정리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이번 FOMC에서 미국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네. 회의 분위기는 다소 좀 매파적이지 않았나. 매파적이라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무게를 좀 두지 않는.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이제 금리 인하에는 좀 신중한 스탠스를 보이면서 분위기는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금리 동결도 있었지만 이제 경제 전망 SEP라고 하죠. 그 이제 3개월마다 발표가 되는데 네. 이번에 좀 새롭게 업데이트가 됐어요. 네.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번 SEP 경제 전망에서 연준은 올해 이제 미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하고 나빠질 거라는 거죠. 네. 그리고 반면에 물가 전망치는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성장 둔화 속 물가가 오르는 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전망치를 조정한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관세 영향을 반영하면서 네. 좀 소비는 안 좋아지고 물가는 오를 수 있으니 이렇게 좀 조정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SEP를 보면은 점도표라고 해서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연말의 어떤 금리 전망치가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 나온 점도표를 보면은 지난 3월 점도표와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해 말 한 3.9% 정도로 네. 한 연내 2회 인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 점도표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네. 이 연준 위원들 간의 어떤 금리 전망에 대한 의견이 좀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SEP에 나오는 이 찍히는 네. 3.9%라는 숫자는 이 연준 위원들이 생각하는 금리 예상치를 각각 이제 서베이를 하고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 값을 내는 수치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금리를 3.9%로 예상한 위원들이 총 위원 이제 19명 중에 8명이었어요. 이게 이제 중간값이 되면서 그렇네요. 네, 이제 3.9%로 찍혔다라고 볼 수 있겠고, 3월에는 3.9%로 생각한 위원들이 9명이었는데 이번에는 8명이었으니까 한 명 줄어들었죠. 그렇네요. 근데 여기서 사실 주목할 만한 거는 금리를 4.4%로 예상하는, 그러니까
연말까지 금리를 내리지 안 않겠다. 내리겠다. 예. 네. 이렇게 예상한 위원들의 수가 몇 명이었을까요? 거의 적지 않을까요? 되게 놀랍게도 네. 그러니까 지난 3월에는 네. 불과 4명에 불과했는데 네. 이번 6월 점도표에서는 7명으로 7명이면 상당한 숫자 같은데요. 그렇죠. 거의 네.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를 예상하는 위원들과 금리 동결을 예상하는 위원들이 서로 거의 팽팽하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값상으로는 이제 연말까지 뭐 한 2회 정도 이렇게 인하하는 걸로 보이지만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뜯어보면 금리 동결에 대한 전망도 상당히 강하다. 그렇네요. 이런 측면에서 이번 FOMC는 상당히 좀 예상보다는 조금 더 매파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이제 연준 위원들 간의 금리 전망이 서로 첨예하게 엇갈리는 이유는 바로 이제 관세 영향이 일시적인지 또는 지속적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리기 때문이다 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어떤 위원들은 뭐 관세 영향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관세 영향이 이제 일시적이라는 거는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잠깐 올랐다가 다시 빠르게 떨어질 것이다. 네네. 그러면 이제 금리를 내릴 수 있는 환경인 거죠. 근데 반면에 이제 관세 영향이 지속적이라는 거는 관세로 인해서 한번 올라간 물가가 오랫동안 이제 유지된다. 그렇게 되면은 금리 내리기 좀 어렵지 힘들죠. 않냐. 네. 네, 좀 이렇게 생각하는 위원들이 서로 좀 팽팽하게 의견 대치 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연준 위원들 간에 좀 금리 전망이 좀 서로 엇갈리면서 통화정책 경로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졌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회의 결과가 좀 예상보다는 다소 매파적으로 나오다 보니 달러도 조금 반등하고, 그래서 환율도 추가적으로 좀 상승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좀 더 지켜보긴 해야겠지만 네. 저희 어쨌든 이코노미스트님 생각에는 네. 이게 저희는 사실은 좀 이제 원달러 네. 워낙 강세가 좀 기조가 보였었고, 이게 좀 중장기적 추세로 이제 봤었는데, 물론 이제 예상치 못한 이슈가 있었지만, 이게 이제 뭐 사실은 이란 저희 중동 쪽 이슈가 또 이제 뭐 유가 상승이나 이제 물가 상승으로도 영향을 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그럼 이게 좀 일시적으로 달러 강세의 부분이 될까요? 아니면 조금 이게 중장기적인 흐름의 변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실까요? 일단 중동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는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뭐 확전될지 또는 뭐 빠르게 오히려 이슈가 해소될 수 그렇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장에 계속 노이즈로 작용을 할 것 같아요. 어떤 이게 추세를 변동시키는 요인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반면에 말씀 주신 이제 연준의 어떤 금리 경로 이에 따른 달러 영향을 생각을 해보면,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연준의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이 한 9월쯤이라고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FOMC 확인하고 나서 좀 물가에 대한 그런 관세의 어떤 영향, 그런 게 생각보다 좀 더 오래 지속될 가능성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저희 이번에 하우스뷰에서도 연준 금리 인하 재개 시점을 기존에 이제 9월에서 4분기로 좀 늦췄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의 기대는 여전히 9월 달이거든요. 네. 9월에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예상한 대로 9월 달에 내리지 않고 만약에 4분기쯤 뭐 10월 말이나 12월에 내린다라고 하면, 이게 시장과 실제 이제 연준의 그런 이제 괴리가 발생하면서 달러가 오히려 반등할 리스크도 있지 않나, 글로벌리 달러가 조금 더 강해질 리스크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시점은 아마 8월이나 네. 이제 9월 FOMC 직전 무렵까지 좀 프라이싱이 많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환율의 상방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네. 생각이 되고, 반면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자면 어찌됐든 저희가 연준의 금리 인하 시점을 4분기로 늦추기는 했지만 금리 인하 횟수 자체는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원래는 이제 9월에 한 번, 4분기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4분기에 두 번으로 이제 금리를 내리는 시점을 조금 더 이제 늦춘 것이고, 금리를 내리는 그런 폭 자체는 50bp 정도로 기존 전망과 동일하기 때문에 아마 3분기까지는 달러가 다시 좀 반등은 할 수 있겠지만, 4분기가 가까워질수록 다시금 이제 연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달러는 다시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에 맞춰서 환율도 연말 무렵에는 지금 수준보다 조금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선은 3분기 저희 원달러 환율 이제 노이즈 유의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벤트 정리해 주시죠. 네, 다음 주는 우선 화요일에 한국 6월 소비자 심리 지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미국 지표들 5월 개인소득 지출,
그리고 이제 PC 물가지수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다음 주에는 뭐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파월 뭐 연준 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네.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 FOMC 결과를 보면 연준 인사들의 의견이 이렇게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겠는데요. 그렇죠. 네. 이런 발언 한마디에 따라서 좀 시장이 변동성을 보일 음.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우선 이제 한국의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오거든요. 네. 아마 이제 6월 초에 이제 대선 이후에 소비 심리가 어느 정도 회복됐을지 이번 지표를 통해서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의 5월 PC가 발표가 되거든요. 사실 이제 PC 지표는 연준이 가장 선호하는 물가 지표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고 물론 이제 5월 PC 물가가 나오기 전에 이제 CPI가 먼저 나왔었는데 네. CPI가 이제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측면을 좀 감안한다면 다음 주에 나올 PC 물가도 그렇게까지 막 높게 나올 가능성은 좀 낮지만 그래도 이번 FOMC에서 물가에 대한 좀 중요성이 언급된 만큼 PC 물가 발표되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한국의 소비가 얼마나 좀 회복이 됐을지 소비 심리 지수 좀 네. 눈여겨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다음에 이제 PCE 이제 근원 물가 미국의 이제 PCE 물가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환율 전망 한번 부탁드릴게요. 다음 주 환율 같은 경우는 FOMC 이슈는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지나간 것 같아요. 네. 많이 소화가 됐고 반면에 이제 중동 갈등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네. 다음 주 환율도 아무래도 좀 중동 이슈에 따라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이제 중동 문제랑 FOMC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환율이 1360원 정도였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중동 문제가 불거지고 FOMC도 매파적으로 좀 나오면서 환율도 1380원대로 한 20원 정도의 상승 효과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번 주에는 일단 FOMC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부분을 반영해서 좀 불확실성 해소 측면 때문에 환율도 1370원대까지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중동 이슈까지 좀 조기에 해소된다면 지난주 수준이었던 1360원대까지도 하락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동 문제 이런 좀 지정학적 리스크 같은 경우는 좀 예측하기가 쉽지도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원화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를 자극할 만한 재료가 이제는 좀 많이 소진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돼서 최근에 뭐 보면은 그동안 상당히 좀 랠리를 보였었던 한국 증시도 맞아요. 이제는 조금 뭐 숨고르기 상태에 들어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뭐 증시가 막 받쳐주거나 뭐 외국인 자금이 더 유입되지 않는 한 환율도 좀 추가적으로 내려갈 여력은 약간 약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제 다음 주는 좀 중동 이슈에 따라서 오히려 고점을 조금 더 높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1390원 정도까지는 올릴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이제 다행스럽게도 중동 이슈가 빠르게 이제 해소가 되더라도 원화의 어떤 추가적인 강세 모멘텀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환율이 내려가더라도 지지난주 이제 저점인 1350원을 좀 뚫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돼서 다음 주 달러원 환율 레인지는 1350원에서 139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동 이슈는 유로화보다는 원화가 조금 더 이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다음 주 유로원 환율도 조금 더 고점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유로원 환율 레인지는 1560원에서 1600원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제 엔화 역시 대표적인 안전자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중동 이슈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안전자산에 대한 어떤 선호, 네. 엔화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환율도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엔원 환율 레인지는 940원에서 960원으로 예상합니다. 네, 이제 정리해 보면은 사실 원화의 강세 재료들 이제 어느 정도 랠리가 펼쳐졌고 그 마무리 단계에 온 만큼 저희 상방 요인인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어떻게 상방을 어떻게 자극할지 요거에 대해 좀 대비하는 한 주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똑똑한 환율 이야기 환율 똑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